경상북도가 탄소산업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대규모 탄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분간 양보 없는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가 송천동 항공대에 이어 예비군 훈련장도 옮기기로 해 전주 북부권 도시 개발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아 4월 하순과 비슷한 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20에서 6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수십 년간 터를 지켜온 양봉장 옆에 태양광 시설 허가가 나면서 농민과 태양광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의 탄소 산업 주도권 다툼이 치열합니다. 전라북도는 전주, 경상북도는 구미를 중심으로 각각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며 한치의 양보 없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지난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대 복합 소재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전북에서 만든 탄소 섬유 제품을 홍보하며 유럽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어 독일 니더작센주와 CFK, 아헨공대 섬유기술연구소, 코트라 유럽본부와 잇따라 협약하고 전북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탄소 산업이 글로벌하는데 교두보를 확보했고 특히 선진 유럽 쪽에 우리 탄소 카본 노드를 구축하는 그런 성과를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탄소산업 기반을 갖추기 위해 탄소밸리 구축사업 후속사업으로 메가 탄소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2,280억 원이 들어가는 전주 탄소섬유 특화단지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먼저 시작한 탄소산업이지만 경상북도의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상북도 역시 세계 복합소재 전시회에 참가해 지역 기업들을 후원했습니다. 경북에는 세계 유리 탄소기업 도레이가 있는 구미를 중심으로 2,000개의 탄소기업과 13만 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2020년까지 5천억 원이 들어가는 탄소성형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그런 연구단지나 실증단지를 유치하고 또 지역에서 적극 도와서 클러스터화하는, 그래서 상용화돼야지 그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없으면 안 되거든, 상용화. 향후 100년의 먹거리 산업이라는 탄소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두 지자체의 경쟁은 갈수록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시가 송천동 항공대에 이어서 예비군 훈련장도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 전지는 완주군이 유력합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송천동의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훈련장 담장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단지 안에서는 훈련장 안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훈련장 주변의 급격한 개발로 체계적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훈련장 이전 목소리가 높습니다. 훈련하니까 총소리가 나니까 주민들로서는 좀 불안하죠. 늘 불안하죠. 예비군 훈련장이 우리 동네로서는 이게 수원 민원이에요. 그래서 언제고 이걸 좀 늘 얘기를 하죠. 이거 여기 갔으면 좋겠다고. 전주시는 3년 전부터 훈련장 이전을 추진했지만 이전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이전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력한 이전지는 완주군 봉동읍의 군부대로 완주군과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조만간 완주군과 공식 이전 협의에 들어가고 다음 달에는 국방부와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훈련장이 옮겨가면 훈련장과 그 주변은 오는 2019년까지 2단계에 걸쳐 주거단지와 대규모 공원으로 개발됩니다. 에코시티 조성터인 항공대에 이어 예비군 훈련장 이전으로 전주 북부권 도시개발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코레일이 호남고속철도 KTX 요금이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코레일은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이 천안역이 아닌 오송역으로 결정돼 노선 길이가 19km 늘어났고 최고 15% 예매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어 요금 인하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운행 노선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말쯤
승객 수와 배차 간격 등을 다시 분석해 직행 노선을 확대하는 등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KTX의 요금 인하를 주장해온 전라북도 의회가 KTX 시승 행사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KTX 시승 행사가 열리는 오는 19일에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호남고속철도 KTX 요금 인하와 운행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 23일엔 광주 전남 광역 의원들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낮 기온이 대부분 20도를 웃돌아 4월 하순과 비슷했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최고 60mm 안팎의 꽤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호수에 한가득 쏟아집니다. 산수유 나무에는 샛노란 꽃이 활짝 폈습니다. 잔디밭에 자리를 깔고 음식을 나눠 먹다 보면 완연한 봄 기운에 기분이 절로 좋아집니다. 너무 좋죠. 오늘 같은 날 따뜻하고 바람도 진짜 따뜻한 바람 불고 그래서 기분도 좋고. 전북은 오늘 하루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지만 낮 기온이 대부분 20도를 웃돌아 포근했습니다. 순창이 23.5도까지 올랐고 임실 23.4도, 전주 22.4도 등 4월 하순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저께만 해도 날씨가 약간 쌀쌀했는데 어제부터는 날씨가 좋더라고요. 내일은 새벽부터 제법 많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전까지 20에서 많게는 60mm가량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빙기에 많은 비로 산사태나 낙석, 토사유출 등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13도 안팎에 머물고 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비가 그치는 목요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입법안과 국무총리실에 새만금 사업 추진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이상직 의원 발의안의 병합 심의를 추진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의 대상 법안이 너무 많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정치권을 계속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총선의 선거구를 정하게 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돼 선거구 개편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여야 의원 10명씩 모두 20명이 참여하는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정치개혁특위는 지역구의 최소 인구 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선거구 재획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한 마을의 양봉농가 옆에 태양광 시설 허가가 나면서 농민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자파 때문에 태양광 시설과 양봉장은 상극인데도 전라북도는 주변 조사 없이 허가를 내줬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안군 백산면의 한 마을입니다. 김성봉 씨는 이곳에서 30년 가까이 수십만 마리의 벌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양봉장 바로 옆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논을 지금 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판지를 또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태양광 사업이 들어선다고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죠, 그래요. 태양광 시설과 양봉장은 상극입니다. 태양광 시설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벌들이 방향을 잃고 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벌의 분비물이 태양광 지별판에 떨어지면 효율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광 판넬 작동이 안 되죠. 지금 여기다 600톤 갖다 놓으면요, 그 판넬 여기다 놔두면 1시간 안에 그게 다 범벅돼 버려요. 어마어마한 무슨 범벌은. 사정이 이런데도 전라북도는 태양광 시설 허가를 내주면서 규정이 없다며 주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커지자 전라북도는 뒤늦게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좀 팽팽하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이제 서로 간에 얘기를 좀 이렇게 해서 좀 대화로 이렇게 풀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나왔었어요. 하지만 이미 허가가 난 태양광 시설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애꿎은 농민만 수십 년 동안 벌을 키우기 위해 지켜온 터에서 내몰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 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동점 득표를 기록한 김제수협이 무효표 때문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김제수협 선거에선 동점 득표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우정 후보가 당선됐지만 상대 후보인 송형석 후보는 무효표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효력에 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선관위는 내일 회의를 열고 송 후보가 문제를 제기한 무효표에 대해 판단할 예정입니다. 익산경찰서가 상반기 인사 과정에서 승진 서열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익산시청 부시장실과 행정지원과 등을 수색해 인사와 관련된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승진 서열부 조작 의혹에 대해 담당 공무원 등을 불러 진위 여부를 조사해왔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 기부천사를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군산의 한 상가 건물 계단 아래에 마련된 구멍가게. 가게 주인 노윤혜 씨가 하루 장사를 끝내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 일부를 떼어내 돼지 저금통에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지 저금통에 가득 모아진 돈은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연약한 환경에 가게 조그마한 정말 그 상가에서 배려를 해줘가지고 수입 일부를 떼서 주위의 어려운들에게 도움을 준 거에 대해서는 노 씨의 동정 기부가 시작된 것은 14년 전. 노 씨는 희귀병인 버거시병으로 한쪽 다리를 잇는 고통 속에서 삶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정 기부는 노 씨가 병마와 싸우다 지칠 때 극복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웃분들한테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렇게 돼지 저금통에다 조금씩 넣기 시작했어요.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채울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노윤혜 씨의 소외계층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못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돼지가 밥을 먹는구나 그런 생각이죠.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조례와 로컬푸드 육성 조례 등의 폐지를 권고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수도권과 대기업 집중 정책으로 시장에서 밀려난 지역 경제 주체들은 규제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라며 공정위는 부당한 규제 개선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육아휴직 수당을 너무 많이 지급하고 학교 경비를 학교 규모별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전북교육청은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면서 공무원 61명에게 1억 7천만 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교생이 2명인 학교와 111명이 학교에 똑같이 2억 원을 교부하는 등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시가 공업지역의 건축 제한을 완화합니다. 전주시는 공업지역 안 산업단지의 건폐율을 70% 이하에서 80% 이하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용적률도 200% 이하에서 250%에서 300%까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소방서가 정읍시 하북동에 새 청사를 마련하고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정읍소방서 신청사는 지난 2013년부터 76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지었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새 청사가 시내 중심부에서 가깝고 주변 교통이 편리해 화재와 사고 대응 능력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3.1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되짚어보는 전국 학술대회가 임실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인 임실 출신 박준승 선생과 김영원, 한영태 선생 등이 청웅에서 벌인 만세운동을 재조명했습니다. 또 국내에서 처음으로 초등학생 만세운동을 벌인 오수초등학교 학생들의 애국과 충절을 기리는 등 호남과 임실의 만세운동을 주제로 다양한 토론을 했습니다.